빨간 구두. 옛날 옛적 아주 멀고 먼 나라에 카렌이라는 아주 귀여운 소녀가 살았어요. 카렌은 엄마와 함께 작은 집에 사는 무척 행복한 소녀였답니다. 소녀는 자신이 궁금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 엄마에게 물어보곤 했어요. 엄마, 하늘에 있는 저 작은 불빛은 뭐예요? 별이란다, 카렌.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별이 되지.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고 말이야. 카렌은 장난감도 하나, 드레스도 하나, 외부용 슬리퍼도 나무로 된 거 한 켤레뿐이었어요. 그 나무 슬리퍼는 엄마가 만들어 주셨는데 별로 편하진 않았죠. 그래도 그것뿐이었답니다. 어느 날 카렌의 엄마는 너무 아팠어요. 엄마의 약을 사려고 카렌은 읍내로 나왔죠. 그렇게 길을 가는데 카렌은 빨간 구두가 든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구두는 너무 아름답게 빛나고 있어서 카렌은 집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봐요. 길에서 신발 주었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한테도 딱 맞아요. 누가 잃어버렸을 텐데, 카렌. 빨리 다시 가서 갖다 놓거라, 카렌. 그렇지만 주인이 있었다면 그렇게 상자째로 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쩌다가 떨어뜨린 걸 수도 있잖니, 안 그래? 그럼 떨어뜨리지 말았어야죠. 내가 찾았으니 이제 내 구두라고요. 안 그래요, 엄마? 아가, 엄마 말 들어보렴. 엄마가 지금 당장 새 구두를 사주긴 힘들지만 그렇다고 네가 다른 사람의 구두를 신는 건 원하지 않아. 고집 부리지 말아라. 이 구두를 신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카렌은 슬프지만 엄마에게 빨간 구두를 신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침대 밑에 숨겼어요.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카렌이 집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엄마는 집에 계시지 않았죠. 계속 찾아보았지만 카렌은 엄마가 하늘에 뜬 별이 되었다는 걸 알아차렸답니다. 다음 날 엄마의 장례식에 가는 길에 카렌은 그 빨간 구두를 신었어요. 장례식에 온 사람들은 카렌의 구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여기 아주 장례식에 말이야. 엉망이꾼거라. 하지만 카렌은 개의치 않았어요. 구두가 너무 마음에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맘씨 좋은 아주머니는 그 묘지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 작은 소녀가 고아가 되었다는 걸 알고 입양하고 싶어 했죠. 이리 오너라, 귀여운 아가야. 내가 최선을 다해 네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잘 길러줄게. 알겠지? 카렌은 그렇게 오랫동안 그 아주머니와 함께 살았답니다. 카렌아, 엄마 장례식 이후로 계속 이 구두만 신고 있구나. 이젠 벗어야지. 너무 더럽잖아. 안 그래? 싫어요. 제 구두가 좋은걸요? 카렌. 고집 부리지 마렴. 어서 구두를 갈아 신으렴. 새 구두를 사주마. 약속한다. 진짜야. 카렌은 자신을 입양까지 해준 아주머니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구두를 벗어서 버렸답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새 옷들과 새 장난감이 있는 그녀의 새 방에서 놀고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소녀에게 새 구두를 사주었죠. 하지만 카렌은 그 새 구두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건 파랑색이잖아요. 너무 싫어요. 전혀 마음에 안 든다고요. 몇 년이 지나도록 카렌은 그 빨간 구두를 그리워했답니다. 카렌은 어느새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로 자랐어요. 그치만 그 고집스런 태도는 변하지 않았죠. 아주머니가 선물을 주셔도요. 이건 전혀 마음에 안 들어요. 아줌마가 직접 짰는 걸. 저 이 음식 안 먹어요. 감자튀김 해달라고요. 그치만 한 입만 먹어보렴, 카렌. 아주머니는 카렌의 고집과 까다로운 태도에 매우 지쳤지만 그래도 감자튀김을 해주었답니다. 아주머니가 오자 카렌은 이젠 자라서 맞지 않는 파란 구두를 벗고 있었어요.
보세요, 봐요. 물건들이 이젠 다 작아요. 저한테 안 맞는다고요. 이리 오렴. 새 옷과 구두를 사러 가자꾸나. 둘은 그렇게 가게로 갔답니다. 보세요. 그 빨간 구두 같아요. 이걸 사야겠어요. 이걸 사요. 카렌, 이렇게 화려한 빨간 구두는 필요가 없단다. 장례식에 갈 걸 대비해서도 얌전한 구두를 사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딱 한 켤레만 사줄 수 있어. 그러니 까만 구두를 사서 집에 가자꾸나. 아유, 착하다, 우리 아가. 너무 피곤해. 상관없어요. 2켤레 살 필요 없다고요. 이제부터 맨발로 다니면 되죠? 얘야. 고집을 부리지 않으면 좋겠구나. 아주머니는 카렌을 위해 검은 구두를 사고 카렌을 달래주려고 남은 돈으로 그 빨간 구두도 사주었답니다. 그래서 걸어서 집에 돌아와야만 했어요. 아주머니의 발은 너무너무 아파왔고 카렌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조차 없었지요. 카렌은 그마저도 신경 쓰지 않고 빨간 구두를 신고 집에 왔답니다. 어느 날 아주머니는 마을 장례식이 있어 함께 가야 한다고 했어요. 카렌, 꼭 이 검은 구두를 신으렴. 그렇지 않으면 정말 예의 없는 사람이 되는 거란다. 알겠지? 카렌은 그녀의 방 안에 있는 검은 구두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빨간 구두도 보았죠. 하지만 역시 빨간 구두를 골랐어요. 집을 나서려는 순간 그녀는 아주머니가 보지 못하게 치마로 구두를 가렸답니다. 그러나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카렌의 구두를 봤어요. 치마 밑에서 밝게 빛나는 빨간 구두를요. 그들은 장례식에 빨간 구두를 신고 온 카렌에게 너무 예의가 없다고 비난했어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아주머니는 너무너무 화가 났답니다. 넌 내 말을 정말로 듣지 않고 또 빨간 구두를 신고 장례식에 갔구나. 넌 너무 고집불통이야, 얘야. 예의를 갖춰야지. 그때 잘생긴 왕자가 지나가면서 카렌을 보고 반해버렸어요. 그는 카렌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녀의 미모에 칭찬을 했죠. 당신은 정말 아름답네요. 이 구두는 정말 우아해 보이고요. 왕자님, 너무 부끄럽사옵니다. 아마도 춤도 잘 추시겠죠? 오늘 밤 궁전에서 열리는 무도회에 초대하고 싶소. 와주시겠소? 왕자의 그 행복한 제안에 카렌은 너무 기뻐 춤을 추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춤을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왜 내 발이 안 멈춰지는 거지? 도대체 왜 이래? 카렌은 아주머니와 왕자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춤을 추면서요. 카렌아, 어서 돌아오렴. 왕자가 카렌을 쫓아가려고 했지만 결국 못 찾았답니다. 카렌의 빨간 구두는 카렌보다 더 고집불통이었어요. 그래서 카렌을 산 꼭대기로 데려가 3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춤을 추게 만들었지 뭐예요. 발이 너무 아픈 나머지 카렌은 발을 디딜 때마다 소리를 질렀어요. 심지어 진흙속과 가시밭길로 카렌을 끌고 가서 계속해서 춤을 추게 만들었죠. 이제 그만. 제발, 나 너무 피곤해. 이제 고집 부리지 않을게. 정말이야. 제발 멈춰줘. 신발아, 제발, 제발. 그녀가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그제야 그 빨간 구두가 벗겨졌고 카렌은 바닥에 넘어졌어요. 그 빨간 구두는 그래도 계속 춤을 추었답니다. 카렌은 막대기를 주워서 절뚝거리며 겨우 집에 올 수 있었어요. 발과 다리가 너무 아팠죠. 집을 발견한 카렌은 너무 기뻐 울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는 카렌을 반겨주었고 그 둘은 서로 꼭 껴안았답니다. 제가 너무 고집 부렸었죠. 그치만 이제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을게요.
카렌이 그 고집스러움을 버리자 모든 일이 아주 잘 풀렸어요. 어느 날 누군가 카렌의 집에 찾아왔어요. 바로 젊고 잘생긴 그 왕자였죠. 아, 여기 있었군요, 카렌. 계속 찾았었잖아요. 무도회에서 춤을 정말 빨리 추더군요. 어떻게 한 거예요? 카렌은 그 왕자를 보자 너무나 기뻤어요. 그날 이후로 둘은 사랑에 빠졌답니다. 고집스러움을 버린 카렌은 그 후로 아주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았어요. 게으른 소녀. 옛날 옛적 아주 멀고 먼 나라에 아빠와 어린 두 딸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두 딸 중 한 명은 무척 부지런했지만 다른 한 명은 너무너무 게을렀어요. 진짜 안 도와주네. 나 너무 힘들다고. 싫어. 네가 벌써 청소 다 했잖아. 이제 내 손까지 더럽히게 하려고? 이왕 하던 거 네가 다 해. 소녀들의 늙은 아버지는 무척 열심히 일하셔서 항상 피곤했어요. 그들은 항상 수프와 말라버린 약간의 빵으로 저녁을 때웠죠. 어느 날 늙은 아버지가 그녀들에게 부탁을 하나 했어요. 내 사랑하는 딸들아, 애비는 너희들을 너무 사랑한단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 애비가 생각을 해봤는데 너희도 어른이고 하니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게 좋겠어. 어서들 일을 찾아보렴.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찾아볼게요. 그럼 넌 어떻게 할래? 여동생이 일을 구할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적성에도 맞을 거고요. 안 그래요? 근데 저는 집안일을 하는 게 더 맞아요, 아빠. 늙은 아버지는 자녀들이 스스로의 일을 찾는 것을 보고 무척 기뻤어요. 다음 날이 되고 부지런한 딸이 일을 구하기 위해 집을 나서려고 하자 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사랑하는 딸아, 한 가지 조언을 해주마.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말고 항상 부지런하거라. 그리고 일을 즐기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감사해요, 아버지. 말씀해주신 거 잊지 않을게요. 오냐 오냐 내 딸, 잘 다녀오거라. 부지런한 딸이 직업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서는 사이 집안일을 하겠다고 했던 그 게으른 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집은 점점 더 지저분해지다 못해 더러워지기 시작했죠. 부지런한 소녀는 며칠 내내 걸어 다녀봤지만 일을 찾는다는 게 쉽진 않았어요. 잠시 후 그 부지런한 소녀는 뿌리와 가지가 온통 말라버린 나무 하나를 발견했어요. 안녕, 소녀야. 내 마른 가지를 깨끗이 다듬어주고 내 뿌리에 물 좀 부어주겠니? 부탁해. 그 부지런한 소녀는 손바닥이 부어오를 때까지 마른 나뭇가지들을 모두 깨끗이 정리해 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마시려던 물을 모두 나무 뿌리에 부어 주었죠. 고마워, 소녀야. 근데 네가 마실 물이 없어져 버렸네. 어떡하지? 난 괜찮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준 거니까. 그리고 걸어가면 마실 물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 소녀는 가던 길을 계속 갔어요. 조금 더 멀리 가던 소녀는 갈라지고 거의 부서진 난로를 하나 발견하게 됐죠. 안녕 얘야, 혹시 날 좀 고쳐서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니? 부지런한 소녀는 가까운 곳에서 진흙을 좀 가져다가 난로에 갈라진 균열을 메워주었어요. 고마워 소녀야. 근데 넌 나 때문에 더러워져 버렸구나. 옷은 신경 안 써도 돼. 도움이 필요한 곳에 힘을 보탤 수 있었으니까 말이야. 안 그래? 소녀는 새로워진 난로를 뒤로 하고 계속해서 가던 길을 떠났어요. 잠시 후 예쁜 양이 하나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 양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석탄처럼 까맸죠. 안녕, 작은 소녀야. 갑자기 석탄을 뒤집어 써서 너무 더러워졌어. 혹시 나를 호숫가에서 씻겨줄래? 소녀는 호수 옆에서 그 양을 씻겨주었어요. 양은 하얗고 부드러운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갔죠.
고마워. 그치만 네가 나 때문에 다 젖어버렸네. 도움이 필요해서 도운 것뿐이야. 게다가 전엔 무척 더러웠는데 이제 깨끗해졌어. 부지런한 소녀는 가던 길을 마저 떠났어요. 밤이 되고 어두워지자 그녀는 7 요정들이 사는 아름다운 집에 도착했어요. 소녀는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불쑥 남의 집에 들어오게 되어 너무 죄송해요. 사실 저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요. 소녀요, 너만 좋다면 여기서 일을 해보렴. 우리 집엔 방이 7개란다. 매일같이 방 6개만 열심히 청소하면 돼. 7번째 방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 부지런한 소녀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녀는 요정이 말한 대로 1년간 매일 6개의 방만을 열심히 청소했죠. 그리고 7번째 방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 부지런한 소녀는 돈을 충분히 벌어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되자 요정들에게 허락을 구했어요. 물론이지 소녀야. 이제 집에 가도 좋아. 근데 왜 7번째 방에는 전혀 들어가 보지 않은 거니? 우리 아빠는 항상 무슨 일이든 바르게 하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나한테 맡겨진 일은 6개의 방을 청소하는 거였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요. 요정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우리는 너의 그 정직함과 부지런함에 보답을 좀 하고 싶구나. 이리 좀 와보렴. 따라와봐. 그 요정들은 어린 소녀에게 7번째 방에 들어가 보라고 말했어요. 소녀가 들어간 그 방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했어요. 이제 이 금은 보화 위로 뒹굴어서 네 몸에 붙는 건 모두 다 네 것이란다. 알겠지? 부지런한 소녀는 동전 위를 사방으로 구르기 시작했어요. 금은 보화가 달라붙은 소녀는 마치 별처럼 보였어요. 이제 요정들을 떠나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죠. 오는 길에 그녀가 씻겨준 양을 만났어요. 그 양은 온통 진주로 둘러싸여 있었죠. 네 도움을 잊을 수가 없어, 어린 소녀야. 받아. 이 진주들 네가 원하는 만큼 모두 가져가. 부지런한 소녀는 양에게 고마워하며 그녀의 팔과 목에 진주를 감고서는 계속해서 길을 떠났어요. 그러자 이번엔 그녀가 고쳐준 난로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네가 날 도와줘서 너무 고마웠어. 가져가. 이 빵과 케이크 다 네 거야. 맛있을 거야. 부지런한 소녀는 난로가 준 빵을 조금 먹고는 집에 가져가려고 잘 챙겨서 가던 길을 마저 떠났죠. 조금 더 멀리 가자 이번엔 나무를 발견했어요. 가지에는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죠. 안녕, 작은 소녀야. 너의 도움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었단다. 가져가. 포도 주스는 다 네 거야. 부지런한 소녀는 고마워하며 나무와 헤어져 가던 길을 마저 재촉했어요. 고마워, 정말로. 정말로 보람 있는 경험이었어. 아버지와 게으른 소녀는 문 앞에서 그녀를 맞이했어요. 소녀의 보따리에는 금은 보화로 가득했답니다. 그러자 게으른 소녀는 부자가 된 부지런한 소녀를 보고 무척 질투가 났어요. 저 동전들 좀 봐봐. 어서 부자 가족을 찾아내서 일을 해야겠어. 쟤는 진주를 가졌지만 나는 에메랄드를 받을 거야. 게으른 소녀는 아버지한테 일을 하러 가야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렴 딸아. 하지만 집에서도 일을 안 했는데 밖에서 어떻게 일을 하겠다는 거니? 게으른 소녀는 아버지의 말씀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출발했어요. 그녀 역시 밤낮으로 걸어갔어요. 얼마 못 가 소녀가 발견한 마른 가지 나무는 소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저기 작은 소녀야. 혹시 날 좀 도와줄... 햇빛 아래 있는 건 정말 싫거든요. 내 머리도 지저분해질 거고요. 안녕. 게으른 소녀는 길을 떠났고 잠시 후 갈라지고 부서진 난로를 발견했어요.
난로는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내 손이 얼마나 얇고 섬세한데 내 손을 더럽힐 순 없죠. 손톱도 망가질 거고요. 안녕. 게으른 소녀는 이번에도 난로의 도움을 거절했어요. 그리고는 더러운 양을 발견하게 되었죠. 석탄이 묻은 그 양도 역시 소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세상에, 너무 더럽다. 저쪽으로 가버려. 그 게으른 소녀는 도망쳤어요. 게으른 양 같으니라고 스스로 목욕도 못한다. 게으른 소녀는 금세 아주 커다란 집에 도착했어요. 소녀는 그 집 주인인 7 요정들에게 다가가 일거리를 좀 달라고 부탁했어요. 요정 중에 대장인 한 요정은 1년간 머물며 오직 6개의 방만 청소해달라고 했죠. 잊지 마렴 소녀야. 절대로 저 7번째 방에는 들어가면 안 된단다. 알겠지? 게으른 소녀는 마지못해 몇 달 동안 6개의 방만 모두 청소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호기심이 생겨 그 7번째 방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그 방에는 금은보화 대신 벌과 박쥐들로 가득했어요. 그 벌들은 게으른 소녀를 잔뜩 쏘아서 온몸에 상처를 냈어요. 그 소녀는 몹시 아파했어요. 그래서 즉시 그 집을 도망쳐 나와 집을 향해 뛰기 시작했죠. 집으로 도망치던 그녀는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양을 발견했어요. 그 양의 몸은 온통 진주로 덮여 있었어요. 소녀는 진주를 뺏으려고 양을 잡고 싶었지만 그 양은 도망쳐 버렸어요. 소녀는 계속해서 걸어가느라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죠. 바로 그때 역시 소녀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난로가 그녀 앞에 나타났어요. 난로 위에는 신선하고 따뜻한 빵이 잔뜩 있었죠. 소녀가 빵 조각을 좀 사려고 했지만 난로가 너무 뜨거운 나머지 소녀는 손을 데이고 말았어요. 그곳에서 빠져나온 게으른 소녀는 역시 도움을 거절했던 나무를 만나게 되었죠. 나뭇가지에는 신선한 과일이 잔뜩 열려 있었답니다. 그 게으른 소녀가 포도를 좀 따보려고 하자 나무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버렸어요. 소녀가 오른쪽으로 달려가면 그 나무는 다시 왼쪽으로 기울어졌죠. 뛰어다니느라 너무 피곤해진 그 게으른 소녀는 과일 따는 것을 포기했어요. 소녀는 이틀을 내리 쉬지도 않고 걸어가 마침내 집에 도착할 수 있었죠. 소녀의 아버지와 여동생은 더러운 옷을 입고 다쳐서 온 소녀를 보고는 무척이나 놀랐답니다. 그 게으른 소녀는 굉장히 후회를 하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렇게 아프다니 정말 믿을 수 없어. 우리 가연 언니 이제 열심히 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언니도 배우게 된 것 같아. 기억하렴 딸아. 네 삶에서 열심히 정직하게 일할 때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될 거야. 그날 이후 그 게으른 소녀는 더 이상 게으르게 놀지 않았어요. 두 딸들은 모두 열심히 일했고 대가도 받을 수 있었지요. 이후 이 작은 가족은 평생 행복하게 열심히 살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